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플리토에 재직 중에 있는 문상봉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앱 출시 이후 8년 동안 유지보수해오던 플리토 앱을 스위프트 UI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실험 그리고 삽질의 연속이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스위프트 UI, MVI, 화면 이동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위프트 UI에서 화면 이동 처리, 즉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 또는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 팀은 작년 8월에 스위프트 UI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팀원 전체가요. 그래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며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비게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예제로부터 사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뷰가 다음 페이지 누르게 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뷰, 즉 다른 뷰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API를 지원하고 있네요. 근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화면 이동이라는 역할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뷰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서버로 로그인을 요청하고 다음 서버에서 성공값을 내려줬을 경우 화면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코드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스테이트의 트리거를 사용해서 화면 이동을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저희 프로젝트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뎁스가 깊어지는 뷰를 진입하였다가 특정 이벤트로 인해 다시 첫 번째 뎁스를 팝 처리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존성을 각각 페이지에 점점 트리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뷰가 아닌 곳에서도 라우팅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면서 또한 웹페이지처럼 각 페이지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화면 전환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찾기도 만들기도 애매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시 화면의 이동에 대한 생각을 잠시 홀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했습니다. 바로 뷰와 비즈니스 로직 처리의 관계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보다 화면 이동 처리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구체화된 스펙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위프트 UI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찾아 자료를 열심히 뒤졌고 iOS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뷰.js, 안드로이드 다방면으로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 띄었던 게 바로 MVI 아키텍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MVI 패턴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MVC, MVVM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MV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막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아키텍처하고 달리, 다른 성격을 지닌 녀석이었습니다. MVI 패턴을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름이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TCA, 리덕스, 플럭스, 엘름 아키텍처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하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MVI 패턴 자체가 보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뷰 레이어, 그 다음에 인텐트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현재 노출되고 있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뷰는 사용자가 보여주는 레이어 단위고요. 인텐트라는 거는 용어로는 의도하다라는 식의 특정 작업을 전달하고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인텐트라는 역할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일단 뷰에서 버튼 탭을 누르게 됩니다. 버튼 탭을 누르게 되면 버튼 탭이라는 액션이
인텐트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텐트는 그 액션을 받고 수행하게 되고요. 수행하는 결과를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테이트를 스위프트 UI, 즉 뷰로 넘겨서 자동으로 화면을 다시 그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스위프트 UI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개발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개발하게 됐지만 사실상 개발하는 데는 이 둘만 가지고는 개발하기 너무 힘들어서 사이드 이펙트라는 레이어를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사이드 이펙트라는 레이어인데요. 즉 부수효과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부수효과는 스테이트의 즉 모델을 변경하는 걸 외에 처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하는 기능을 만들게 되면요. 사용자가 아까 봤던 것처럼 버튼을 탭하고 인텐트 쪽으로 액션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인텐트는 비동기 형식으로 사이드 이펙트 쪽으로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리스폰스가 성공이 됐을 경우에 다시 사이드 이펙트에서는 액션이라는 행동으로 인텐트에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텐트에서는 다시 액션을 받았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다시 뷰로 넘겨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시 고민에 맡겨두었던 화면 이동 처리한 문제를 MBI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화면 처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뷰가 아닌 다른 곳을 처리했으면 어떨까? 즉 인텐트로 액션을 넘겨서 사이드 이펙트로 수행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는 그 사이드 이펙트 구간에 넣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이드 이펙트 구간에는 네트워크 API, 파일 들여쓰기, 읽기 등 알럿 등 다양하게 스테이트하고 연관된 작업이 없게 됐네요. 제가 긴장하느라 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화면에서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 등 여러 방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텐트 쪽으로 액션을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이동 관련의 처리를 사이드 이펙트의 링크 내비게이터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는 스위프트 UI로 먼저 시도해 보았지만 굉장히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OS 16에서 나온 내비게이션 스택도 같이 고려해 봤는데요. 푸시랑 팝같이 약간 명령어 수행적으로 들어간 기능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UI 키트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만큼의 기능을 지원할 만큼의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링크 내비게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원들과 같이 많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저희와 같은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로 공유하게 됐고요. 자세한 기능은 리드미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플리토에서 개발하면서 스위프트 UI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겪었던 내용들은 개발 과정 에피소드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링크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내비게이터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인 푸시하고 팝을 구현해 봤는데요. 이 스위프트 UI로도 간편하게 구현했을 만큼 핵심 기능이겠죠.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화면을 누르고 내비게이터 통으로 넥스트 누르게 되면요. 화면이 푸시가 되고 다시 백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뒤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그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내비게이션 스택에는 현재 스택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보시는데 항해하시는데 지장이 없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저희가 Backward Next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좀 탄생하게 된 계기가 UX적인 아까 주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UX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이 있어요 하면 다시 로그인으로 가고, 다시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다시 또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고, 로그인으로 가면 또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고 하면 점점 스택이 쌓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만 페이지가 불리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 만약에 스택에 얘가 있으면 그쪽까지 백을 하고, 없으면 다시 넥스트라는 걸 불려서 푸시하게 되고 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다 보면 이제 스택이 뭐가 쌓이는지만큼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백워 넥스트로 호출하게 되면 없으면 넣고요. 그 다음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4페이지까지 있고, 홈으로 백워 넥스트를 불렸기 때문에 앞에 봤던 1, 2, 3, 4페이지가 다 삭제되고 다시 홈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 내비게이터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시트랑 풀 시트 또한 구현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시트를 한 개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페이지도 시트 또한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트, 풀 시트, 그리고 그 안에 서브 스택 뷰라 그래서 해당 라우팅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시트를 띄우게 될 텐데요. 바로 페이지 2까지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백으로 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트의 마지막 페이지일 경우에 백이나 클로즈로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까지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리무브인데요. 개발하시면서 저희가 로그인 화면 같은 식으로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대시보드로 이동했을 경우에 뒤로 가게 해버리면 그 남아있던 로그인 플로우가 남아있을 텐데요. 그 해당 자기가 지우고 싶었던 페이지를 지우면서 지우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저희 리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특정 페이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현재 홈 1, 2, 3까지 와 있는데 중간에 1, 2를 제거하고 백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홈만 남아있게 되네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뎁스가 깊게 넘어간 후에 화면을 로그아웃 시키거나 혹은 푸시를 처리했을 때 모르겠고 다 지워서 새로 만들자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플레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페이지를 다시 넣게 되면 모든 페이지를 그 페이지에 맞게끔 다시 렌더링해서 다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딥링크 쪽에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딥링크 쪽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4까지 있고요. 거기에 밑에는 리셋 버튼이 저희가 다시 리플레이스 하게 됩니다. 백과 다른 점은 백은 기존에 뷰 컨트롤러 혹은 뷰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리플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와 페이지 간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라 인젝션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 쿼리 파라미터 형식인 방법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형식이 스트링 키 밸류 형식으로 딕셔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즈에 키를 넣게 되고 그 안에 스트링을 넣게 되면 해당 다음 페이지에 매개 변수로 꽂히게 됩니다. 일단은 화면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3의 input 필드에다가 메시지라고 입력을 할 텐데요. 메시지가 다시 페이지 4로 전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딥링크 기능인데요. 여기서 딥링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파리 앱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누르게 되면 사파리 웹사이트에 유튜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가장 쉬운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딥링크의 규칙을 보시자면 앞에는 앱 실행 스킵이 있고요. 예, 제가 앱을 실행시킬 고유값이고 뒤에는 호스트 구분값이고요. 뒤에는 패스. 저희는 패스를 내비게이션 스택 순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파라미터 인젝션처럼 그 특정 키하고 스트링 값을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실행을 시킬 텐데요. 일단 마이 앱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 데모 앱을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홈, 페이지 1, 2, 3, 4 이 형식으로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에는 헬로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백을 했을 때 이 인풋필드에는 월드가 보이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예, 여기서 헬로가 보이게 되고 스택이 쌓이게 되고요. 예, 뒤로 가게 되면 월드가 보이게 됩니다. 예, 저희가 링크 내비게이터를 만들게 된 사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링크 내비게이터는 메인 컨셉이자 목표입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라우팅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딥링크, 푸시, 이넷 브라우저, 심지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인 앱스플라이어 등등 저마다 구현 방법도 다르고 이제 유시보수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화면 생성, 전환, 화면 이동 관련된 처리를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화면 간의 이동성을 끊어 페이지마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URL, HTML의 A 태그의 마크업 기능처럼 서버 개발자도 보기에도 쉽게끔 간편하고 직관적인 화면 설계 기능을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앱 개발할 때 처음에는 화면 전환 그리고 딥링크 처리나 앱 내부의 이넷 브라우저 처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발 막바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페이지가 손을 꼽을 만큼 적게 있어가지고 기능을 개발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앱이 점점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앱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당시 간단했던 기능들에 의해서 계속 붙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리팩토링을 하게 되죠.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수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점을 다르게 봤습니다. 아키텍처의 라우팅이라는 부분이 맨 처음부터 고려해서 넣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경주마처럼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브리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원가입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지금 V2에 적용되어 있고 현재 배포된 앱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회원가입 페이지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메일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 시트를 띄우고 가입이 완료되게 되면 이 회원가입 페이지를 다 날려버리고 다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링크 내비게이터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모국어 설정에서도 시트 띄우는 것 또한 링크 내비게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모든 뒤에 있는 페이지가 다 사라지고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죠. 뒤로 가게 되면 살짝 샘플 앱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링크 내비게이터를 만들면서 플리토 서비스만이 특화돼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소스를 공유해서 같이 현재 서비스에 제공된 것들을 같이 풀 수 있으면서 좀 더 성장해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링크 내비게이터는 언제나 컨트리뷰터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시게 되고요. 영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슈어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리트에서는 이러한 챌린지를 같이 겪을 기획한 개발자들은 언제나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고, 아까 프로필 교환하시면서 기억했다가 저희 플리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